정리가 되지 않는 책상에서 뭐가 나오기가 어렵고 정리가 잘,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거 뭐였지 뭐가 좋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방금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배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기본을 잘 닦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해석을 막 바꾸시면은, 해석을 섞어서 쓰시면은 곤란해요. 적용적 해석과 관점적 해석을 다 섞어버리면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딱 적용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적용적 해석, 그것도 나중에 적용적 해석도 나중에 이제 크게 보면 여기서 이런 내용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까지 들어가게 돼서 다양한 문제로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B2나 B2, B3, B3로 가보죠. B3로 가면 이걸 가지고 잘 준비해 놓으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성경 정리하는 것처럼 61개의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번호를 다 매겼어요. 그래서 1번부터 61번까지 하여튼 표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1번 문제에 대해서, 20번 문제에 대해서, 23번 문제에 대해서, 혹은 60번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이게 이제 확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순해지지 않을까라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이제 성경도 고려하게 돼서 성경을 또 집어넣으면 그럼 또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성경 이제 66권을 여기다가 또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무슨 성경을 쓰는 게 효과적이었는가? 그러면 고려할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벌써 기준이, 그리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가까지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단계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차트 CA를 사용해야 되겠죠. 차트 CA 어디서 나는 저걸 아예 꺼버릴까요? 네, 스피커를 완전히 꺼버렸어요. 소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스피커 소리가 아닌가? 그냥 그럼 뭐 크게 들리는 소리 나니까 외부에서 에어컨을 돌리고 있어. 문을 닫아야 돼. 이제 더워가지고 어떤 에어컨을 돌리고 있어.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걸로 하면은 이 전체적인 진행 방향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제 이게 내가 쓰는 해석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제에 관한 이런 연결고리니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해 놓으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섞지 말아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앞으로의 일들을 고려하게 되면.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유형 차트와 해석법 차트를 분리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을 설명할 때 합의 차트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부부 갈등에서 그러면은 합의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문제 유형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왜 문제 유형 차트와 해석법 차트가 이렇게 좀 뭔가 분명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좀 뭔가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할 때 항상 이제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일을 한 번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줘요. 네. 어떻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정리를 저는 해석법으로 해줘요. 네. 해석법을 하나 갖고 와서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상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럼 지난 회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석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매번 적어도 한 3가지 이렇게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2가지 구분을 문제 유형 차트와 그다음에 그 해석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잘 클리어하게.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만족스럽게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면 이 차트는 피상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담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의 어떤 문제, 그래서 전부 다 자기의 상태를 적는 거고, 이 사람 여기는 이제 그 사람과 맞닿아 있는 대상, 타인의 상태를 적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적는 거고. 그래서 합의로 이걸 쓴다라고 할 때 여기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합의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양육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육인지 합의인지 이걸 표시를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레이어에도 적용이 돼서 레이어에서 만약에 지금 이 레이어는 그러면요 목사님, 네. 그 만약에 그 지금 합의 차트에서 네. 단계 과정에서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합의에서도 사용하고 분노에서도 사용하고 편안에서도 사용했어요. 4번을.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4번을 그거를 어떻게 표시하죠? 레이어를 다 네.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합의 차트를 4개를 만들어서 하라고요? 합의 차트를 4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면층이 레이어라고 해요. 레이어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합의 차트에 내가 합의 문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째 레이어에 예를 들어서 감정으로 올라가서 뭐 이거를 분노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합의를 하고 여기 이제 요걸 딱 체크하고 분노 해서 여기다가 분노라고 할 때 이제 다 보이려고 할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유형은 좀 가리고 싶다 하면은 이걸 가리면은 감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은 가리고 유형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많이 만들어서 레이어 개념이 뭐냐면은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 놓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가릴 수 있는 것과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설명하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네요. 이게 뭐지 이거를 좀 오토데스크 컴퓨터. 오토 스케치북을 그러면 이거를 꼭 배우셔야 돼요. 저장을 하면은 그러면 그 레이어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저장이 되고 올라가나요? 그렇죠. 다 저장이 목사님이 돼요. 어저께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해서 올리라는 거죠? 네. 이 파일을 그럼 이 다 레이어가 다 이렇게 다르게 이게 올라가요? JPG로 바꾸면은 레이어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레이어를 살리려면 TIFF 파일로 TIFF 파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걸 그대로 올리세요. 그래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다 죽이고 혹은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아무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다들 모르시겠다 그러셔서. 네, 이제 뭐 이번 학기에 전반적으로 이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프로를 사용하기로 한 거니까요. 아직도 다 익숙하지 못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상담사 과정이 점차 힘들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더 이상 종이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전부 다 컴퓨터화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배울 게 많은 거죠. 그러니 벌써 3급만 해도 지금 3급이 끝이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1급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무료 무료 아우토데스크로 그러니까 그 레이어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 무료 버전에서 레이어 사용이 안 되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거를. 레이어 사용이요? 네, 레이어, 네, 그거 못 보고 이게 간단한 툴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요. 한번 네,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레이어 사용이 될 텐데. 그래서 레이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도면층이라고 해요. 도면층. 그래서 도면층이라는 걸 눌러 보시면은 나오니까 그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팔레트고 이게 편집기고 도면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네네. 찾았어요. 그러면 도면층을 열어서 이런 화면이 나오니까 여기서 기본 양식은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이건 잠궈 놨으니까 이게 전부 양식이, 이걸 없애면 양식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양식은 이제 놓으시고 그 위에는 뭘 해도 다 지우거나 아니면은 가려버리면 되니까 양식은 놔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튼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에 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바뀌어서 요런 형식대로, 만약에 이걸 다 새로 만들려고 했으면은 또 새로 다 배워야 되니까 힘들으셨을 텐데, 가능한 여기다가 이제 해석도 놓고 세션도 이제 여기다가 다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이를, 통차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겹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통찰. 이게 전체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그 뭔가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는, 혹은 변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하다 보면 이제 이 언저리에서 혹은 뭐 어느 위치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상황을 바꾸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통찰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잘 따라오시면은 그 통찰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좀 더 그 상담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네요. 전체적인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상담을 그냥 하다 보면 단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막히는 때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욕구를 못 버리는 상황이 있고, 혹은 뭐 은혜로 넘어갔는데 결심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 지형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의 지형, 어느 부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길을 못 찾아서 많이 헤매기도 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지지부진하지 않게, 그리고 상담의 핵심을 찾아내게, 그리고 그걸 다 같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과정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의 그런 어떤 열매들을 더 잘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제 하는 거죠. 그 진단을 위한 장비들 중에도 엑스레이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T나 MRI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본다고요. 수준별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나오죠.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나중에는 미래에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기계만 딱 갖다 대면 사람의 그 어떤 현재 상태가 아주 그냥 입체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현재 뭐 혈관이 몇 개가 파손이 됐고 뼈가 어떻게 됐고 또 그게 보이니까 또 그걸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타미플루가 이제 개발이 될 때도 확대, 세포 단위의 확대를 중성자 확대기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의 발달이 항상 이런 또 좋은 결실로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 방식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애초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역동성 이 자체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그런 다양한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된 거예요. 복잡해야만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찾고 또 그래야만 또 이런 내용들을 대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복잡해지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복잡해질 거고, 그러니까는 뭐 따라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이 다 끝났나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질문 답변하고 답변해서 뭐에 대한 해석법에 대한 얘기, 차트에 대한 이야기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가정상담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 다음에 대화법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이런 세미나가 가장 첨단이에요. 제일 앞선 부분이에요. 또 저도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 자신도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냥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있던 것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좀 자극을 받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미나가 항상 제일 앞선 부분이고 또 제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시간인 거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거기에 함께 참여하다 보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구현된 어떤 내용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교재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과목 교재가 업데이트 되고요. 그리고 과목 교재가 업데이트 된 다음에 그거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그럼 이제 동영상을 보는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동영상을 보고 이해했던 분들이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앞으로 바뀌겠구나 베타 버전을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거예요. 개발자 버전, 베타 버전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차트들도 지금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개발이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심리 상담도 다 정리를 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이제 대처까지도 이제 우리가 다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개발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개발자 버전을
꼭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세미나는 어려운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쉽게 해놓은 온라인 강의를 하나하나 들으면 돼.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적 거냐 하면은 되게 오래전 거라 거의 뭐 지금 이제 가정상담에 대한 거면은 가정상담 예전 버전이 2014년도 걸 2014년도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배워 나가시는 거죠. 이제 이게 새로 구현이 되려면은 2020년, 2021년 이 정도 되면 이제 개정된 걸 볼 수 있겠죠.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거니까요. 초기 버전은 더 옛날 거는 뭐 2007년도부터 제가 이 가정 상담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또 많이 발전이 됐죠.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2007년도 거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2007년도 완전히 초기에 이런 걸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차트도 있는데 심리 상담을 잘 알아야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 심리 상담이 모르고 그냥 우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 깨트려야 되거든요. 알면 너무 허술한데 모르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얼마나 비기독교적이고 또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면 깨트릴 수 있는데 모르고 심리학 하면 심리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리학이 이제 숭배되죠.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걸 잘 알아서 이겨내야만 하겠어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과 어떻게 반대되는지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걸 알려면 또 어려운 거죠. 이걸 다 정리된 걸 알려고 하면은. 그래서 두 배로 더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또 하면 또 보람이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정상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상담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게 전체 우리 그 커리큘럼 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좀 고려하면서 또 봐야 되겠어요. 자, 301 과목으로 이제 그래서 이 3학기 홀수 강의 1학기, 3학기, 5학기는 전부 무슨 중심이냐면 이론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학기, 4학기, 6학기는 실제적인 걸 좀 다루고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과목들을 다 그렇게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용이 있어야 또 그 형식을 만들 수 있어서 내용을 만들고 형식을 갖췄고 또 내용을 또 쌓아가야 되겠어요. 3학기.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온라인으로 다 배우셨으니까 그게 이제 2014년도 거가 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세미나의 내용입니다. 부부 상담, 그 다음에 가정 상담의 구성은 부모 상담, 그 다음에 자녀 상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우리 이 차트와 무슨 관계를 갖는가를 구현하는데 좀 더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해요. 이게 처음에 강의의 어떤 기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2020년 이후에 따라잡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지금 또 바뀌었겠죠. CCEF도 막 발전하고 웨스트민스터도 발전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또 하나의 그런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감안을 해서 이런 그 흐름을 감안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 이러한 하나의 고리가 있다면 거기에서 뭐 중간에 제이 아담스에서 뭐 전통주의로 해서 존 브로거가 갈려져 나오고 또 거기서 또 한 부류가 갈려져 나오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통합주의도 갈려져 나오고 또 거기서 또 배운 사람이 또 남부로 가서 또 갈려져 나오고 다 해서 이제 가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는 계속 지속이 되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되죠. 저도 이제 거기서 배워서 갈라져 나온 셈이에요. 웨스트민스터는 지금도 계속해서 또 지금 배우는 거는 또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왔겠죠. 근데 그걸 따라잡지 않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로 남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의 토대 하에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부류로 나아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전통주의도 있고 통합주의도 있고 반대로 써야 되겠다. 주로 이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배워서 내가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통주의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통합주의로 가기도 하고 우리의 입장은 여기서 나가서 웨스트민스터의 발전대로 되고 있겠죠. 지금은 제가 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서 특별히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우고 나와서 그래서 더 혁신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과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처음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전화 상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대면 상담만 해야 된다. 화상 상담, 전화 상담 이런 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전화 상담, 화상 상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체계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근데 나는 이제 체계화가 필요하다 해서 체계화를 또 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체계화를 해서 이런 구성들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또 방향성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목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웨스트민스터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들어줄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활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적으로 해도 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혹은 전통주의도 강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소원상담센터가 뭐 특별한 네임 밸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파고 들어간 게 정신과 문제, 정신과에서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 더 어려운 부분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는 이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뭐 전통주의나 통합주의나 이런 걸로 치우친 게 아니라 그냥 발전을 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나가려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걸 해야만 우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가 여전히 좀 사변적이고
CCF 세미나 하는 거 보면 주제는 아직 뭐 그렇게 그런 걸 다루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CCF 자료들을 봐서 해마다 이게 세미나 하는 수준을 보면 세미나의 내용들이 그냥 2018년도에는 리빙 스크립처, 그다음에 앵자이어티, 감정 정도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우리는 다른 그런 어떤 질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또 약간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부 상담, 가정 상담으로 돌아와서 이 가정 상담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차트 내에서의 연결 관계, 그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샜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언약된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견고한 결혼의 9가지 특성,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적 상담의 그런 전체적인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요걸 좀 더 구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뭐에 관한 부분이냐면은 역동성 그림을 좀 더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 역동성 그림을 그린다면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역동성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역동성이 있다고 한다면 역동성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선순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가정의 모습이 되겠어요. 악순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순환에 해당하는 부분, 역동성의 그림을 다시 고려해 본다면 태양과 그다음에 선순환, 열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음, 열매, 그러면은 요 부분, 선순환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언약된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견고한 그런의 아까 특성이 전체적인 역동성의 선순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경 상담에서의 선순환의 모습 속에서 볼 때 그게 가정에서의 그런 좋은 모습, 그리고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가정의 양육의 모습이 나타나고, 가정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선순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게 깨진 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연합하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라 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이제 이 악순환의 모습이고, 선순환은 이제 되어진 온전한 모습, 그걸 보여주고, 그걸 우리 상담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전체적인 차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 차트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동일하게, 예를 들어 충성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훈련의 모습, 이렇게 쓰는 것에도 좀 더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이걸 순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충성으로도 보고 훈련으로도 보고, 이 그림 하나에서 두 가지 양상을 다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떠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그러면은 이거는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떠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되고,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가정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떠나서 하나로 되는 것. 그럼 이제 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게 희락이 되고 또 온유가 되고 양육이 되고 그런 모습을 선순환에 계속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이 차트 속에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나갈 거예요. 부부의 역할 규정도, 문제, 유형들, 해결을 위한 방법, 친밀감 촉진시키는 방법, 예비 부부를 위한 상담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차트와 연계해서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가정상담에서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은 업데이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얘기 나눈 것에 대해서? 언제쯤이면 우선 업데이트가 되나요? 시기가 네. 예상 시기. 시기를 어떻게 몇 년 안에 책은 몇 년 안에. 업데이트 계획은 업데이트 일정은 우선은 전체 과목이 벌써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긴 했죠. 개론부터 다 바꿔야 되니까 개론 새로 하고 원리도 역동성 방법론 지금 벌써 우리 세미나 하면서 바꿀 게 너무 많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게 쭉 바꾸다 보면 내년쯤 내년도 빠르네. 내년 정도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이 작업을 교재 수정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책도 써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책을 써야 되는데 책도 쓰고 시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그럼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 다 들었던 사람들은 네.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훨씬 당연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네.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업데이트 내용은 전부 다 네. 뭘로 가냐면 재구매로 가죠. 재구매. 학기 재구매. 그래서 80% 할인해서 2만 원. 그럼 1학기를 다시 다 통째로 다 듣는 거예요. 1학기를 배웠고 재구매, 2학기를 배웠고 재구매. 재구매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따라잡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왜 그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는 상담사로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선순환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1학기 내내 2학기 내내 차트를 써서 차트에 익숙해졌는데 요걸로 이제 가정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제 좀 이따 나올 대화법도 그렇지만 대화법을 설명해 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상담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화법을 훈련을 안 시켜주고 말하자면 그걸 이제 선순환을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닌데 혹은 이런 분야로 이제 곧 준비할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강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요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더 옛날 얘기도 괜찮아요. 옛날 버전도 그 자체로 하는 우리가 봤던 이런 내용을 가정상담이 이랬다 이런 내용도 괜찮은데 좀 더 새로운 걸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되게 시각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차트 하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설명하는 그런 용도여서 이제 성경 상담 강사는 다 이런 차트를 쓰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꿀 거예요. 성경 상담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차트로 가르치더라.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도 있다. 거기에 목표도 있다.
그게 가정에도 있고 대화에도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고통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강의하고 이제 그러는 그런 그룹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곳에서 그걸 다룰 수 있게 되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걸 좀 줄여 주셔야 되겠네요. 네, 바람을 줄이세요. 온도를 좀 높이세요. 이제는 좀 네, 네. 바람을 좀 줄여보세요. 그 밑에 거. 네,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되겠어요.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또 질문지가 안 되나요? 네, 다른 뭐 분들 하세요, 빨리. 대표 질문 전에 대표 질문자. 또 이제 궁금한 그러니까 게 선순환에서 더 거의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죠? 차트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연결, 선순환. 그러니까 선순환에 더 방향을 선순환에 초점을 대해서. 맞춰서. 네. 가정 상담의 네. 발전 방향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1학기, 2학기 때 썼던 3급에서 썼던 내용을 이제 차트에 연결시켜서 나중에 상담사가 아예 그냥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뭐 필요할 거예요. 부부 역할 규정 사실은 이래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차트를 가지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 차트를 가지고 부부의 역할 규정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선순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죠. 선순환에서 네. 선순환이 뭐냐? 그러면 이게 악순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선순환은 원래 어떠해야 했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종종 이렇게 저 상담 지도를 하다 보면 뭘 말해줘야 될지 몰랐다. 혹은 뭐 말해줄 게 별로 없었다. 뭐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한다. 그래서 끝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좀 배우셔야 되겠는데요 하고 그걸 배우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혹은 그 사람이 더 못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요걸 이제 이어서 상담사가 강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상담사가 아닌 강사라도 앞으로 가정상담을 가르칠 때는 꼭 이제 차트를 병행해서 가르치는 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게 내용이 다 좋은데 이게 그럼 우리 이 역동성과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이전에 했던 차트랑은 뭐가 연결이 되는지 그런 좀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면이 있거든요. 가르치긴 했는데 저도 이걸 수없이 가르쳤는데 그럼 이 친밀감을 촉진시킨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라는 거를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가정상담이 어디 이렇게 뚝 떨어진 그런 과목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다 이 전체적인 차트를 이제 구현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절제가 뭔지 경건이 뭔지 이것도 새로 설명해 줘야 돼요. 덕행이 뭔지 우애가 뭔지 그걸 이제 새로 설명할 판인 거예요. 이게 너무 기독교적인 가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인데도 덕행이 뭔지를 몰라요. 우애가 뭔지를 몰라요. 별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보질 않았어요. 전부 부흥과 전도,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도. 그래서 이게 그런 변화된 삶, 특히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뭐 부부는 어때야 된다, 뭐 부부의 뭐 예를 들어서 연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세속 심리학자들의 그런 어떤 얘기로 듣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성경에 그게 없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선순환에 연결시켜서 하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없어요 하면서 이제 문제를 알게 되겠죠. 뭐 각방 쓰고 뭐 주어질 거 딱딱 하고 뭐
그러면서 크게 트러블 없는 우리는 그러면 성경적인가 하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예전에 그 박윤선 목사님 그 따님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가정은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의 맹점인 거죠.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다뤄야 되며 재혼한 가정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신학이 인간을 보여주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은 신학이 인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이었지만 이제 실제 삶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박윤선 목사님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내막은 그렇지 않고 뭐 그런 하여튼 그건 하나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된 건 뭐 그 사실 여부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거기에 그런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홈페이지 글이었는가 그러니까 당장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한다고 그렇게 항의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하튼 그런 얘기도 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책으로 나왔으니까 저도 책으로 나오니까 알았지. 뭐 그걸 당사자를 대질해서 혹은 그 이후에 박윤선 목사님의 그 명성과 그런 걸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의 어떤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걸 따지자는 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게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다 아이들을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가정교육하고 그래서 오히려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청교도 신학자로 가정적으로도 이제 그랬던 거와 이제 대비된다라는 그런 면이니까 그런 면에서의 가정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차트와 연계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다. 이게 업데이트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상담에 있어서. 목사님 그래서 가정 상담 좀 이렇게 뭐 가정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뭐 가제를 내줄 때 어떤 도서를 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뭐 몇 개의 어떤 책도 있고 뭐 성경도 있고 좀 그래도 좀 풍부한 편인데 이제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책들이 자칫 심리학적인 것들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신앙서적 뭐 읽었는데 네. 제가 들어봤을 때는 되게 심리학적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대요.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그 내담자의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을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해주기가 참 애매한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은혜를 받았다는데 제가 또 참으로 끼얹기도 참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신자들도 참 어떤 통합주의나 심리학적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상담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자들에 비해 불신자들은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좀 어떤 책으로 뭔가 참고할 만한 어떤 성경적인 것을 바탕을 둔 이런 좋은 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만약에 이렇게 좀 안내가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제 거의 신자들 뭐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 뭐 부부, 뭐 성경책, 뭐 그런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이제 불신자들이 조금 참고할 만한 어떤 책이 있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은 또 없다면 발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지금 뭐 신자적인 측면에서 신자와 생활, 뭐 관심사, 성경을 이제 넘어서서 불신자들을 위한 그런
뭔가 이제 정보, 그다음에 또 지식 제공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근데 하나의 방향성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그런 어떤 소책자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재료 혹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이제 자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게 원활할 텐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 과정의 목표는 뭐 학교 뺨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력이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쪽으로 인도를 하면은 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책, 프로그램,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기관,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심사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그래서 이제 강사 자격증을 앞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리즈를 찍어보는 거예요. 책을 쓰는 건 이건 비용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도 책을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그러나 유튜브로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이런 강의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우리가 강사들이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개인 유튜버들도 뭐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자기 컴퓨터 앞에서 찍으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전시키려고 해요. 뭐 책을 꼭 보셔야 되겠어요? 책은 힘들고 사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아니면 글을 꼭 책으로 읽으셔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쓴 글이 있는데 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것들로 방향을, 이런 이미 심리 상담이 이제 잡고 있는 분야로는 그걸 나가려고 하면은 뭐 이제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블로그라든지 혹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책을 사려면은 뭐 사도 못 읽어, 혹은 뭐 프로그램 하려면 나는 멀어서 못 가. 이게 좋겠다 해서 뭐 블로그 읽고 그다음에 영상 보고 이제 이쪽으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나오면은 지겨우니까 이제 우리 상담사들 중에 이제 강사가 나와서, 강사가 등장해서 하면 또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그쪽으로가 아니라 이쪽으로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상담사는 뭐라고 좀 해줘요? 이제 그걸 한번 넌저시 얘기해봐서 그 책이 좀 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 성경 사랑의 5가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내적 치유가 난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게 먹히면은 그걸 하고, 근데 안 먹히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근데 더 좋은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 그거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이다. 근데 일반적인 가치보다 더 좋은 성경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관심사를 바꾸는 정도?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아주 몰입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또 이런 문제를 바꿔나가는데, 그런데 몰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더 막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그것에 근거해서 뭐 그런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중단시키고 뭐 그걸 뭐 그건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뭐 폐가 망신해요. 막 이렇게 한다면은 좀 너무 그럼 나도 폐가 망신하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도 이쪽이 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사의 변화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목사님. 네. 목사님. 네네, 말씀하세요. 저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책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가정 상담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문구 뭐 이런 게 좀 대입할 수 있는 게 정리가 된 게 혹시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 가정 상담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8단계에 맞춰가지고 대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문구 이런 게 좀 정리된 게 있나요 혹시? 8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정리된 성경 구절.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부부 갈등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적절한 적절한 구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생각이 안 날 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 사용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네요. 성경 사용, 가정 상담을 성경적으로 할 때 어떤 성경을 이제 크게 보면 이 전체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뭐 뽑아서 할 수 있죠. 가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자녀들아 형제들아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혹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세기에서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 중에서 뽑아서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딱 마련되어 있는 거는 없네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한 군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성경 구절을 쫙 뽑아내 놨더라고요. 그거는 성경 연구법에 성경 구절 다 뽑아놨죠. 의미 있는 부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봐서 또 좋은 걸 찾아도 돼요. 이 사이트를 우리 사이트 말이에요. 인터넷 말. 인터넷 사이트에 가정에 대해서 뭐 검색해서 이런 구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딸, 자녀라든지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좀 무의미한 거는 다 빼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가 이렇게 해서 이건 또 너무 많이 검색이 되네. 이렇게 해서 검색어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만드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가정 상담에 대한 성경 구절, 진로 상담에 대한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가정 상담의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겠다 싶으신 거죠? 예, 어떤 때는 예하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때는 혹 가다가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어떤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당장은 없고 만들어야 하는 자료가 되겠어요. 전체 성경 구절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업을 목사님 상담사들이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상담 연구관 저기 학생 그런 데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써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할 때 이걸 한번 내가 좀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이정수 사모님이 좀 쓰기 위해서 좀 만들어 보세요. 좀 구절 좀 몇 개 뽑아서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학생 연구실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럼 이제 이게 자료가 돼서 성경을 대입시키는 게 가장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 모아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속 관련 구절. 예를 들어서 마음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마음 정혜진 집사님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쭉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정에 대해서 좋은 아이들, 가정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쭉 한번 내가 모아봐야겠다 하고 그 모아서 이제 올리시면 이제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이정선 사모님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만드는 거 굉장히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는 걸 쫙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해서 어디서 써야 돼요. 어디서 무슨 상담에서 쓰든지 발표 때 쓰든지 뭐 하여튼 써야 돼요. 쓰고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누면은 또 쓰고 하면은 이제 인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처음에 버전은 이런저런 구절이었는데 거듭되면서 쓰다 보니까 이 구절은 빠지고 이 구절로 새로 넣으면 좋겠네요. 뭐 순서를 바꾸면 좋겠네요. 하면은 자료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하다가 구절이라든지 그런 말씀 참고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기 그것도 올려놓으면 좋죠. 그러면은 재정 문제를 이미 이렇게 잘 뽑아놨구나. 그리고 한번 써봤구나. 네. 써봐서 좋은 피드백이 있었구나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뭐 더 좋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지 뭘 뽑든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신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담적으로 쓰는 거고, 상담적으로 쓰는 거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냥 표면 그대로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이 그런 데에 뭐 옳으냐 그르냐를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쓰면 쓰는 거예요. 원래 안 쓰니까 다 뭐 심리학 이론을 쓴다든지 뭐 다른 데서 근거를 가져오지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쓰면 다 좋은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질문 답변을 좀 적어봐야 되겠어요. 가정 상담을 하면 뭐 별의별 질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질문, 가정 문제에 대한. 그러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뭐 흔히들 묻는 질문들이 있고, 그런 질문들은 우리 뭐 사례 연구란에도 쉽게 말해서 가정 문제로 검색을 해봐도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정 내 문제인데 가정 문제만 하라고 해도 뭐 형이, 언니가, 아빠가, 여자친구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많은 거죠.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가정 문제를 그냥 좋은 쪽으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이걸 이렇게 봤는데 그 반대엔 얼마나 또 안 좋은 악순환이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어때야 되는 게 이런 게 좋은 모습을 가르쳤는데
사실은 저희 집은요, 형과 아우가, 엄마와 아빠가 엄마와, 혹은 또 뭐, 다양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그러면은 또 어려운 문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정 상담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소개를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상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책을 써야 되는데, 자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목도 이렇게 지어놨어요. 성경적 상담이 자녀를 바꾼다 해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선순환과 악순환을 비교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부모를 바꾼다. 성경적 상담이 부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정 상담의 좋은 주제인데, 부모, 자녀, 시간이. 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발전해서 차트와 연계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업데이트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쉬는 동안 질문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법을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대화법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